1981년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건물주나 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시면 질문 1. 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계약금 영수증을 주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발급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통장으로 송금을 하셨다면 통장 송금 내역으로 증거를 삼으시면 되고요. 또 계약서 보시면 계약금 영수자 확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곳에 확인을 받아놓으셔도 영수증 처리가 되실 테고요. 발급받고자 하시면 건물주나 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시면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질문 2. 건물주가 없는데 계약금을 그냥 입금하라는데 입금해도 될까요? 일단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고 건물주 이름과 통장명이 맞다면 어느 선에서는 안전한 거고요. 또 금액이 적다면 부동산 대표자 확인하시고 공개증서 확인하신 정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일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가능하시면 건물주와 직접 대면하시고 아니면 통화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입금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3. 가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주시나요? 정확하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했으면 거의 돌려주진 않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입금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떠나서 입금을 안 하면 임대인에게 아니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당연히 청구권이 생길 수 있는 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 4.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도 손해가 났는데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하네요. 꼭 드려야 하나요? 그렇죠. 계약금도 날리시고 중개 수수료까지 내면 너무 큰 손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셔야 됩니다. 계약을 진행을 했으니까 계약의 완료, 잔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부 지불로 좀 협의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실 겁니다. 질문 5. 중개 보수는 잔금하는 날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는 날 달라고 하시네요. 그날 드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하는 날 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사용물 확인 설명서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서로 수수료를 받는 날을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계약서 쓰는 날이라든지 잔금하는 날, 계약금 입금하는 날 서로 합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질문 6. 지금 전세 계약한 집 대출도 많고 보증금도 있는데 안전할까요? 그렇죠. 계약한 집이 안전한가 불안한가가 제일 걱정이시죠. 임대차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아주 적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보증금일 경우는 상당히 불안과 안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융자도 없고 다른 전입세대도 전혀 없는 경우가 그나마 임대차 계약에서 안전한 경우인데 이 문제는 제 컨텐츠 중에 전월세 계약서 쓰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7. 부동산에서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소린가요 도대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말이죠. 최우선 변제권, 그냥 우선 변제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변제권이란 이름을 순위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강제 경매가 되었을 때 순위별로 받을 수 있는 변제권이 우선 변제권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와 상관없이 전입신고 하시고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만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입니다. 지역별로 임대가가 보증금이나 임대가가 틀리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분들에게 다른 모든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단 경매가의 전액을 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경락가의 50% 이내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질문은 제가 별도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
중개사님이 몇 개의 방을 보여주셨는데 혹시나 중간에 이사 가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을 선택하면 나을까요? 물론 뭐 답은 간단하십니다. 가장 가격이 싸고 내부에 시설이 가장 좋은 집을 들어가시면 중간에 이사 가실 때 아주 쉽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계약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나갈 수 있는데 사장님이 다시 방을 빼셔야 되니까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방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몇 가지 선택의 폭을 좀 좁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9.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나가고 싶은데 혹시 위약금이나 중개보수 등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건물주분들이 위약금이라든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수수료나 위약금에 대한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그런데 특약상 우리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할 때 합의했던 특약사항에 보시면 거기에 기재된 위약금이나 중간에 이제 퇴거하실 경우 그에 대한 손해에 따른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당연히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10. 방을 급하게 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방을 빨리 나갈까요? 일단은 중간에 나가시는 거는 방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을 보러 오실 때 약속이 많은데 아직 원투룸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무작정 부동산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 아무 때나 쉽게 볼 수 있어야 방의 계약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방을 나가셔야 되는 예정이 되시면 가능하시면 집에 청소를 좀 깨끗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짐 같은 경우는 옷박이나 안쪽으로 다 숨겨놓으시는 게 방이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느끼시는 게 향기를 많이 느끼시니까 가능하면 집 내부의 환기를 통해 가지고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방이 좀 계약이 잘 되실 겁니다. 질문 11. 벽지가 지저분한 곳도 있고 옵션의 상태가 좋지 못한 곳도 있는데 처음엔 알았지만 나중에 나갈 때 주인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십니다.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했는데 본다고 봤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이사를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벽지가 지저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옵션의 상태가 안 좋거나 이것저것 붙박이장에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이러면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나중에 퇴거를 하실 때 건물주가 이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사진을 일일이 찍어 놓으세요. 또 이제 더 불안하시다 그러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다 사진으로 증거 자료를 미리 보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나갈 때 저는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를 보내놓으시는 게 퇴거하실 때 다툼이 없으실 겁니다. 질문 12. 전세 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야지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건물주가 돈이 많다, 재산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설정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만을 체결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1981년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하시고 건물을 인도받으시고 확정일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는 순위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제3자에게 나의 권리, 임대차 기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하시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고 직접 거주하시면 전세권 설정과는 거의 99% 동일한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냐? 전세권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주체는 개인과 극히 제한된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가 계약을 할 경우는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법이 있는 겁니다. 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 댓글은 기분 선물 달아주시고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구독자 못 올린다는 고정관념을 푸시고 구독자만 명 고